홈플러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6단원 두 번째, 더 빨리 더 많이 일해. 자, 여기서는 일의 능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보면은 이 굴삭기가 보입니다. 자, 삽으로 땅을 파는 거랑 굴삭기로 파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이 높을까요? 자, 이 일의 효율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일의 양과 걸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일의 효율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기중기는 한 번에 벽돌 100개를 모두 옮기는데 1분이 걸렸어요. 자, 사람은 벽돌을 10개씩 운반해서요. 모두 옮기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자, 결국에 사실은 기중기든 사람이든 총 100개를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중기가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이 얼마일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기중기가 한 일입니다. 자, 벽돌 100개인데요. 벽돌 100개의 무게는 하나당 20뉴턴이에요. 자, 우리 벽돌 하나당 20뉴턴으로 우리가 봅시다. 자, 그러면 100개는 총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자, 100개면 20뉴턴에다가 100개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 2000뉴턴의 무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올리냐면요. 총 3m를 올리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기중기는 100개를 모두 옮기는데 1분 걸리고 사람은 10개씩 그럼 10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이 걸리게 되는데 자, 그럼 한 일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일은 뭐라고 했었죠? 그쵸, 중요하죠. 일은 힘 곱하기 그쵸,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1번부터 우리 기중기가 한 일을 한번 봅시다. 자, 위로 올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일은 벽돌의 무게만큼의 일은 필요하겠죠. 총 100개이기 때문에 2000뉴턴. 자, 얼만큼 이동했죠? 그렇죠. 3m를 이동했기 때문에 6000. 자, 단위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줄. 이렇게 6000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10개씩 운반했지만 총 100개를 운반하기 때문에 결국 벽돌은 100개가 간 거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개는 2000뉴턴이 되고 자, 몇 미터 이동했죠? 그렇죠. 3m를 이동했죠. 그러면 6000줄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기중기가 한 일과 사람의 한 일은 그렇죠. 6000줄로 이제 같은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중기로 할 때 좀 더 효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보면은 세 번째 질문이 1초 동안 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기중기가 1초 동안 한 일입니다. 우리 100개 모두 옮기는데 몇 분 걸렸죠? 자, 1분이 걸렸죠. 그런데 1초 동안 한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분은 60초죠. 자, 60초분에 총 얼마만큼의 일을 했죠? 그렇죠. 6000줄의 일을 했죠. 그러면은 그렇죠. 100 줄 per se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1초 동안 한 일은 무엇이냐? 사람은 총 20분이 걸렸습니다. 자, 20분을 초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1200초가 되겠죠. 1200초가 되고 사람도 똑같이 6000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1초 동안 한 일은 계산해보면 5줄 per sec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기중기는 1초 동안 그쵸 100줄의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은 1초 동안 5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1초 동안 한 일은 누가 더 많죠? 그렇죠. 기중기가 훨씬 더 많게 되죠. 자, 기중기나 사람이나 6000줄의 일을 한 거는 똑같지만 1초 동안 한 일을 봤더니 기중기는 100줄의 일을 하고 사람은 5줄의 일을 한 거죠. 결국에 기중기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했죠? 그쵸. 20배나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시간 동안 기준기가 훨씬 더 20배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 자, 우리 일의 효율을 비교할 건데 일의 효율은 누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기준기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사람보다 기준기가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데, 자, 일의 효율이라고 해서 우리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을 양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부터 일률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일률은 결국에 뭐냐면 일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일의 효율. 자,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일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일률의 개념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자, 똑같이 1초당 100줄의 일을 하는 거랑 5줄의 일을 하는 거랑 100줄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100줄을 한 일이 효율이 더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양의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자, 똑같이 100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초가 걸렸고요. 한 사람은 10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1초가 걸린 사람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과 시간이 함께 들어간 개념이 뭐냐면 이 일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률의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률은 걸린 시간분의 한 일의 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은 단위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줄의 개념을 썼죠. 그 다음에 시간은 보통 우리가 세크로 S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 분자가 줄, 분모가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단위가 줄 퍼 세크냐? 물론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W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와트라고 읽게 됩니다. 자, 와트. 자, 이 와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와트의 개념은 1초 동안 1줄의 일을 했을 때 1초 동안 1줄의 일을 했을 때의 인류의 1와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와트는 1줄 퍼 세크겠지만 결국에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한 그 인류를 1와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률과 시간, 일의 양과 일률의 관계를 조금 알아볼 텐데요. 자, 일의 양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일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일을 똑같이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수록 효율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그렇죠. 반비례죠. 자, 반비례 그래프 수학 시간에 조금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반비례 그래프는 우리가 비례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커질수록 그렇죠. 일의 양이 일정할 때는 시간이 커질수록 일률은 줄어들고 시간이 짧아질수록 일률은 커지는,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러면 일률은 엄청 크겠죠. 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률은 조금 효율이 낮겠죠.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일정할 경우에 한 일과 일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일정해요. 그러면 한 일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자, 일률은 더 높은 거겠죠. 그쵸? 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비례 그래프 우리 여러 번 그려봤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 비례한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한 일이 조금이면은 일률도 조금인 거. 자, 한 일이 많으면 일률이 좋은 거, 효율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률과 시간, 일률과 우리 시간의 관계, 자, 그 다음에 한 일의 양과 일률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시간과 일률은 그렇죠.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자, 한 일과 일률은, 일의 양이랑 일률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같은 양이 1번,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걸린 시간이 짧으면 일률이 크다.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짧습니다. 더 빨리 해요. 그럼 효율이 크겠죠? 그래서 일률이 크다. 크다겠죠. 두 번째, 누리는 무게가 100N인 책상을 들어서 2m로 옮기는데 2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누리의 일률은 몇 와트인가? 자, 일단 일률은 시간분의 1이기 때문에 일의 양을 구해야겠죠? 자, 100N 힘 곱하기 2m 이동 거리를 하면은 200J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일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20초 분의 20세크입니다. 그 다음에 200줄의 일을 했다. 그럼 결국에 얼마가 되죠? 그쵸? 10W가 되겠죠? 결국에 10W가 우리가 누리의 일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일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일률의 단위로는 와트, 그 다음에 HP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마력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률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왔죠? 동그라미. 두 번째. 1W는 1시간 동안 1줄의 일을 한 경우에다. 자, 1시간 동안 1줄이 아니죠. 1시간이 아니라 1초가 되겠죠.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한 경우에다. 그러면 3번. 일률이 클수록 같은 시간 한 일이 많습니까? 그쵸? 같은 시간 동안 한 일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또 맞는 말이다. 4번. 일률이 크다. 그때는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짧아야 될까요? 오래 걸려야 될까요? 그쵸?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짧다로 바꿔주고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자, 더 짧게 걸려야 우리가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이 끝났는데요. 자,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결국에 일률은 무엇이다? 자, 일률은 그렇죠. 시간분의 일의 양을 말하고 단위는 와트를 쓴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효율은 낮아지는 거고, 같은 시간일 경우에 일을 많이 한 거면 효율은 높아지는 거다. 결국에 시간과 효율은 반비례. 일과 일의 양과 효율은 비례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